이렇게 fx 자체에 x를 n을 무한대로 보낼 건데 x의 거듭 제곱으로 이렇게 붙어 있을 때는 이 x의 값이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에 있는지 마이너스 1이랑 1인지 마이너스 1이 1보다 큰지 이거 네 가지로 나눠가지고 문제를 푼 거지. 근데 2n이라고 돼 있으니까 일단 짝수 홀수로 나눠 생각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 가지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두 번째는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 세 번째는 절대값 x가 아니고 x가 1일 때, 네 번째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네 가지로 할 겁니다. 알겠지? 네. 자, 우선은 1이랑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을 때라면은 이 녀석은 어디로 간다?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어디로 가? 무한, 다시. x가 2분의 1 같은 거야. 2분의 1의 n승을 했는데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어디로 간다고? 0으로 가야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하는 거 익숙하나 안 익숙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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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러면 얘는 이제 보내면은 얘는 0으로 갈 거고 얘도 0으로 갈 거니까 그냥 3이야. F가. 알았지? fx가 그냥 3이야. 찝찝한 거 다 얘기해야 돼. 그 다음에 1보다 크다면은 이제 발산하겠지. 맞지? 기본적으로 발산을 한 녀석이니까 이 녀석이 최고차의 개수를 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발산을 하면은 2나 6이 이제 별로 신경을 안 쓰여. 안 쓰이고 얘가 발산을 하니까 x가 되겠네요. 약분하고. 최고차의 개수, 그러니까 x의 2n승 곱하기 x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니까 얘는 무시하고 약분하고 나면 x만 딱 남겠다. 그 다음에 1이면 이제 1 집어넣으면 되지. f에 1 집어넣은 거는 3분의 1 집어넣은 게 7 이렇게 지금 될 겁니다.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는 1 플러스 2라서 3이고요. 위에는 마이너스 1 그대로 나올 거니까 5 이렇게 지금 되겠네. 그래서 하나씩 해봅시다. f에다 마이너스 4를 집어넣은 거는 여기다가 넣겠다라는 얘기겠지. 절대값이 1보다 크니까요. 그래서 얘는 그냥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된다.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거는 네 번째 3분의 5가 된다 라고 했고요. 요거는 첫 번째 3이 된다. x에 어떤 수가 들어가든지 간에 3이라는 결과가 나와야 된다. 1을 넣은 거는 3분의 7이 된다. 이렇게. 됐어? 이렇게 해서 다 더해주면 답이 됩니다. x의 거듭제곱인데 거듭제곱을 무한대로 보낼 때는 무조건 등비 수열의 극한 네 가지로 나눠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고, 일반적으로는 네 가지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x는 마이너스 1이 아니다라는 정보는 나와 있을 수 있거든. 왜냐면은 얘가 진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렴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안 하는 경우도 있다. 넘어갑시다. 또 가봅시다. 유형편 질문해 봅시다. 몇 쪽? 몇 번? 14쪽에 네 17번. 자, 이것도 x의 n승이라고 돼 있네요. 맞죠? 그럼 나는 지금 x의 n승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볼 건데, x의 n승이 최고차항이냐 아니냐, 그게 누구 때문에 결정이 나지? 누가 거슬려? 내가 생각하는 3이 좀 거슬려. 왜냐면은 3보다 작은지 큰지를 x에 알 수가 없거든. 근데 이제 밑에 문제를 보니까 1부터 10까지 넣어보래. 그러면 3 이전에 있는 것과 3 이후에 있는 게 좀 달라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 그래서 3 이전, 즉 1이나 2가 들어갔을 때는 3의 n승이 최고차항이잖아. 맞지? 그러면 x랑 관계없이 그냥 마이너스 3이 나와버리겠구나. 맞죠? f1만 한번 생각을 해볼게. 1만 생각을 하면은 얘랑 없어져 버리고 마이너스 3 곱하기 3의 n승하고 3의 n승 이렇게 있으니까 약분하고 나면 마이너스 3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마이너스 3이고요. 2도 마찬가지입니다. 2를 집어넣은 것도 어차피 3보다는 작으니까 그냥 0으로 수렴을 하는 녀석이겠구나,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3이야. 그럼 3을 집어넣은 것부터 좀 달라질 것 같은데, 3을 집어넣은 거는 똑같으니까 얘가 없어져 버리고 0이 돼버리겠지. 그래서 그게 0입니다. 그 다음에 4부터는 이제 3의 n승이
최고차항이 아니니까 0으로 수렴을 하는 녀석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f에다 4를 집어넣은 거는 4의 n승분의 4 곱하기 4의 n승이라서 4가 돼버리겠지. 맞지? 그 다음에 f에 5를 집어넣은 거는 5의 n승분의 5 곱하기 5의 n승이 되면서 5가 돼버리겠지. 어떤 규칙인지 알겠니? 6 집어넣은 게 몇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얘가 지금 4, 5, 6, 7, 8, 9, 10까지를 다 더한 다음에 6을 빼라 이렇게 지금 되는 겁니다. 되겠지? 그 다음에 몇 번? 20번? 요거? 자, 요거는 쌤이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fx가 이렇게 돼 있을 때는 경우로 4가지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아까 서영이가 물어본 문제에서는 그냥 숫자만 집어넣는 문제였고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아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알겠지? 그래프를 그릴 줄 아느냐. 자, 그래서 4가지로 나눠볼게요. 첫 번째, x가 절대값 x1보다는 작을 때, 두 번째, 절대값 x가 1보다는 클 때, 세 번째, x가 1일 때, 네 번째,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4가지로 나눠가지고, 1보다 작거나, 작으면, 얘가 날아가 버리고 1입니다, fx가. 그 다음에 1보다 크면은, 얘랑을 무시하고, x가 밖으로 나오면서 마이너스 x가 되네요. 좀 빠르면 얘기하세요. fx가 마이너스 x입니다. 1이면 0이네요. 2분의 0이라서. 맞죠? 1이면 0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면 2분의 마이너스 1이면 2라서 1입니다. 따라왔니? 자,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x축, y축, 그 다음에 1이랑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자,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 1 기준으로 1을 집어넣으면 0이래. 1,0이라는 점을 지나가는데 마이너스 1,1이라는 점을 지나가는데 이렇게 두 점을 찍어놓고 그 다음에 1이랑 마이너스 1 사이면은 상수함수인 1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여기가 1이니까 이렇게 꺼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맞습니까? 그 다음에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y는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데 그럼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네. 근데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랑 1보다 클 때만 살리고 나머지는 없애래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렇게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요렇게 생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없애주면 됩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fx가. 되겠니?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궁금한 건 뭐냐면은 y는 x제곱 플러스 y는 ax의 제곱이라는 그래프가 한 점에서만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은 나는 지금 양수 a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양수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겁니다. 이 함수가. 맞죠? 요렇게 그려지면 이거는 한 점에서만 만나는 녀석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맞니? 자, 근데 A가 최대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 언제까지 커질 수 있을까라는 건데 우리가 A가 커지면 모양이 어떻게 생기게 되니? 요 그래프가. 자, A가 커지면 커질수록 좁아집니까? 넓어집니까? 좁아지겠죠? 잘 모르겠으면 숫자를 집어넣어 보세요. y는 x제곱이랑 y는 2x제곱이랑 어떻게 생겼는지를 확인을 하면 되는 거야. y는 x제곱은 1,1을 지나가는 거고 y는 2x제곱은 그 1,2를 지나가는 거니까 그래프가 x제곱은 요렇게 2x제곱은 요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거니까 숫자가 크면은 좁아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다. 그러면 언제까지 커질 수 있겠다라는 거냐 이거지. 이렇게 커져버리면 이거는 몇 개의 점에서 만나고 있니? 2개. 니까 한 개의 점에서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정확하게 요 점을 지나기 직전까지만. 맞지? 이쪽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한 점에서 만나게 돼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까? 그래서 몇 컴마 몇? 1,1을 지나가면 여기는 구멍이 나 있으니까 지나가는 점은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1,1을 지나가는 순간이 양수 A의 최대값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1입니다. 1,1 집어넣어줘. A가 1이다. 됐니? 오케이. 그 다음에 자, AN이라는 수열이 있고요. 이 수열에 대해서
얘가 지금 n-1의 제곱하고 an이랑 곱했을 때 0으로 가까이 간다.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 뭐 an이 어떻게 생겼을까 별로 궁금해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냥 n-1의 제곱을 곱하니까 0으로 간대. 뭐 이 정도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an이라는 녀석은 무한대로 가면은 5로 가고요. nan은 6으로 갑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어. 그래 놓고 저 녀석을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네. 그러면 요 급수는 무슨 모양이지? n을 무한대로 보내면 그냥 넣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명제까지만. 오고 6이고 오고 6이고 0이고 우리가 이게 시그마 문제에서 잘 모르겠는 수열이 나오면 어떻게 하자고 했어요? 수원에서 시그마 문제, 수열 문제, 수열의 합 문제에서 내가 잘 모르겠는 수열이 나왔어. 저걸 뭐 이렇게 해보래. 근데 이거 자체를 내가 모르잖아. n제곱 an이라는 게 어디로 간다라는 걸 내가 모르고 있는 상태잖아, 이 녀석이. 맞지? 그럼 얘가 값을 어디로 간다라고 얘기를 못하니까 숫자를 결국은 집어넣어가지고 의미를 파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일식 한번 집어넣어 볼게, 이 녀석이 어떤 의미. 그러니까 얘랑을 어떻게 써먹으라는 얘기인가 라는 게 그냥 전개에서는 잘 안 보이거든. 그래서 일식 한번 집어넣어 볼게. 자, 1을 집어넣었어. 그러면은 A1-A2 이렇게 됐어. 1을 집어넣은 게. 그 다음에 2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 2를 집어넣은 거는 플러스 4A2-4A3.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은 거는 9A3 빼기 9A4 더하기 4 집어넣은 거는 16A4 빼기 16A5 이런 식으로 갈 거란 말이야. 그럼 계산되는 것끼리만 한번 계산을 해볼게. 그러면은 A1 하고 얘 둘이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플러스 3A2가 되고요. 얘 둘이 계산이 되니까 플러스 5A3이 될 거고요. 그 다음 계산해 보니까 7A4가 될 거고요. 얘가 이렇게 갈 거란 말이지. 맞지? 그럼 이거를 시그마로 다시 씌워주면 얘가 지금 홀수들이잖아. 1, 3, 5, 7 이렇게. 그러면은 2n-1 하고 an 이렇게 되는 거 맞나? 이래 놓고 n을 1부터 무한대까지 하세요. 그러면 이건 알거든. 이제 이거는 알아. 이거는 전개를 해보면은 시그마 2 나와가고요. nan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an 이렇게 지금 된단 말이지. 마이너스 시그마 an. 근데 이거는 6이라는 거 알고 이거는 5라는 거 아니까 12-5라서 7이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겠지? 그 다음에 요거 AM의 첫 장부터 n항까지의 합이 나와 있고 이것도 요거는 이제 우리가 수원에서 나왔던 수열 문제에서 SN이랑 AN이랑 같이 나와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배웠지? SN-SM-1이 AN이다. 요걸 이용을 해서 SN이 나와 있는 것들을 전부 다 AN으로 고쳐서 풀어라.
요거였지. 수원에서는 대부분 요렇게 해결이 됐어. 근데 이제 나중에 너네가 이제 3학년이 되면 수원을 다시 이제 볼 때는 AN이나 SN이나 좀 왔다 갔다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AN을 SN으로 고칠 수도 있고요. SN을 AN으로 고칠 수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SN을 AN으로 고치는 식인데 AN을 SN으로 고치려면은 AN이라는 게 나오려면은 얘를 지금 이렇게 고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야. 근데 얘가 뭘 물어보는 건지를 확인을 해보자고. SN을 물어보는 건지 AN을 물어보는 건지를 한번 해보자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물어보는 게 P인데 P가 누구야? A1부터 AN까지 다 더한 녀석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쟤는 지금 다 더한 녀석이니까 결국은 SN을 물어보는 거거든. 그럼 나는 AN이 궁금한 게 아니고 SN이 궁금한 거야. 그럼 나는 SN이 궁금하니까 이 녀석을 SN으로 고쳐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야. 그럼 나는 AN이라는 걸 어떻게 고칠 수 있다? SN 빼기 SM-1로 고쳐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걸 대입을 하니까 SN 플러스 SM 플러스 1 마이너스 2SN 마이너스 SM 마이너스 1 이렇게 지금 됐다. 자, 그 다음에 빼고 나니까 얘가 지금 S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S의 N 플러스 2SM 마이너스 1 이렇게 지금 됐어. 얘가 지금 다 계산을 하니까 이게 지금 5 마이너스 3분의 2N 이렇게 지금 됐어. 근데 내가 요게 결국은 궁금한 거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SN이라는 게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어. 어디론가 수렴을 하기는 한데 얘가 P라는 곳으로 수렴을 한대. 자, 그러면은 내가 지금 S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수열은 함수랑 똑같아요. 수열은 함수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은 함수는 우리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함수고 수열은 자연수에 대해서만 하는 건데 내가 무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연수든 뭐 모든 수든지 관계없어. 똑같다라고 보면 되고요. SN이라는 걸 무한대로 갈 때 P가 된다라는 이야기는 S에 자 N 플러스 1이라는 녀석과 SM-1이라는 녀석도 결국은 무한대로 가면은 다 P로 향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야. 이해되겠니? 다 P로 향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 그게 한 칸 뒤에서 따라오는 한 칸 앞으로 먼저 가고 있든지 간에 어쨌든 P라는 곳으로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다 같이 P라는 곳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 녀석을 나는 N을 무한대로 보내보자라는 얘기는 얘도 P로 향해서 가고 있고 얘도 P로 향해서 가고 있고 얘도 P로 향해서 가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야.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그러면은 P 빼기 P 플러스 2P니까 2P는 이렇게 정리가 돼버린다고. 그리고 N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얘는 0으로 갈 거니까 2P는 5야. 그래서 P가 몇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20을 곱해주래. 뭐 50이 답이 되는 거야. 없니? 저 20쪽에 20번 디귿. 잠시만. 자, 여기에서 요 문제도 약간 연관이 있는 문제거든. 방금 설명한 거랑. 요 문제를 보면 일단은 AN 플러스 1이 2분의 1 AN 플러스 3이래. 그래갖고 요거를 처음에 접하면은 수열 AN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 A는 뭐지? 그래놓고 N을 무한대로 보내봐야지 라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야.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요 녀석이 어쨌든 이 값을 구하려면 얘가 수렴을 하니까 구하라고 했겠지. 그래서 P로 수렴을 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자, 그래놓고 양변을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는 거야. 이거를 무한대로 보내면 어디로 가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P로 가고요, 얘도 P로 가요. 왜? N 플러스 1이나 AN이나 결국은 같은 곳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얘도 P로 가고 얘도 P로 가니까 넘겨버리면 2분의 1P가 3이래. 그래서 P가 6이래. 그냥 이렇게 하고 답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지? 방금 그거랑 좀 흡사한 풀이라서 내가 생각이 나서 소개를 해준 겁니다. 알겠지? 그리고 수원이랑 약간 연계를 하면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냐면은 요런 형태의 그 문제가 수원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귀납적 정의의 활용인데 여기서는 지금 없는데 얘가 옛날에 너네 학교지 싶은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문제가 있거든. 수원에서 그런 문제 풀어본 적이 있는지 한번 기억을 살려봐. 수족관에 물을 채울 건데 일주일마다 물을 반을 빼고 넣고 그렇게 하는 그게 있었어. 그러면 그 문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 거냐면은 an 플러스 1 그러니까 n 번째 주가 됐어. 여기에 물을 반을 빼고 5리터를 넣겠대. 그럼 그 다음 주가 되는 거야. 막 이런 식의 이제 글로 쫙 나와 있는 문제가 있어. 그거를 무한대로 하겠대. 평생 하겠대. 영원히 하겠대. 그 일을 영원히 하면 그 수족관의 물은 몇 리터일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그게 지금 연계가 되는 거지. 그럼 이거 똑같은 얘기인 거지. 영원히 하면 얘도 P로 갈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도 P로 갈 거고. 그래서 P는 영원히 하면 10리터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라고. 그 수족관의 물은. 이해되겠지? 오케이. 그런 식으로 연계돼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해두자. 자주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몇 번? 몇 번? 저 20쪽에 20번 디귿. 20번 디귿. BN이 작으면 그리고 AN도 수렴하고 BN도 수렴하면은 더 작을 거다. 이거는 같을 수도 있잖아. 많이 했던 거잖아. 샌드위치 작다고 해서 무조건 작은 거 아니고 극한으로 가면은 같아질 수도 있다고. 얘가 BN이 무조건 작은데 얘가 영원히 가면은 같아질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선생님 답이 기니진데요. 디귿도 맞다고? 잘 모르겠네. 아니야.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 내가 착각했을 수도 있어. 잠깐만. 수렴을 하면은 수렴 값은 클 거다. BN이 더 크면. 답이 맞으면 어떻게 증명을 하지? 어떻게 증명을 할까? 수렴을 하면은 더 클 거다. 이게 더 크면 더 큰 수열은 더해도 더 크다라는 걸 증명을 하려면 잘 안 되니까 규류법으로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작거나 같아질 수도 있다. 이거를 가정을 해놓고 틀리면 무조건 큰 거잖아. 맞지? 근데 수열이 더 큰데 합은 얘가 더 커져 버리는 경우는 사실 있을 수가 없어.
그렇잖아. 그래서 같아질 수 있는지 내가 이거를 얘기를 했잖아. 같아질 수도 있잖아 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이걸 같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문제를 풀었을 때 뭔가 안 되면은 같은 건 안 되는 거지. 무조건 큰 거지. 같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 얘가 더 큰데도 불구하고 수렴을 했는데 같아질 수는 있을까? 더해서 같아질 수 있을까? 같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수렴하는 값이 뭐가 문제가 생기지? 이거 증명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이거 너네 풀 때는 그냥 맞다 하고 넘어갔나? 그냥 저 어. 그 AN은 BN보다 작은 거를 어. BN을 옮겨가지고 어. AN 빼기 BN은 그게 0보다 작다 해서 풀었는데 0보다 작은 수열들을 모두 더하면은 0보다 작겠지. 맞네. 그렇네. 간단하게 했네. 그러니까 AN이 BN이랑 빼가지고 무조건 0보다 작대. 그지? 그럼 얘가 수렴을 한다. 둘 다 수렴을 하니까 AN 빼기 BN 이놈도 수렴을 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수렴을 하고요. 그럼 이 수렴하는 값이 만약에 0이 돼버린다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 맞지? 근데 음수인 녀석들만 싹 다 더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맞지? 음수는 양수랑 더해져야 0이 될 수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내가 가정을 한 거라고. 얘가 0이라고 가정을 해. 같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말이야. 같아질 수가 있을까? 그럼 같아진다는 얘기는 얘가 0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은 얘가 0이 되려면은 음수인 것들만 다 더해가지고 어떻게 0이 되겠냐 이것이. 수렴하는 값이.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서 음수인 것들만 다 더하면 음수야 양수야 0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음수인 것들만 다 더했어. 어떻게 되겠어? 음수겠지. 그래서 얘가 음수일 수밖에 없다. 네, 그 다음 네 그러면 한 개 맞지? 등비 급수는 이거는 덜했어? 이거는 내가 숙제로 안 했어. 큰일 났네. 이거 숙제로 이거 시험으로 다 냈는데. 네? 시험으로 냈어. 괜찮으니까 일단은 안 한 데까지만 한번 풀어봐봐. 알겠지? 숙제가 좀 적지. 자, 등비급수가 수렴을 한데 그 합이 될 수 없는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수렴을 한다라는 말 자체는 R이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네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죠?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에 있는 이 등비급수가 합이 1-R분의 첫째 항이 R이거든. 맞지? 이 녀석의 값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그러니까 그래서 딱 이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선택을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거를 골라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얘가 지금 첫 번째는 얘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R이 여기 범위에 들어갈까? 이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알겠지? 이게 사실 제일 단순한 풀이라고 쌤이 생각을 해서 이렇게 풀이를 하는데, 요게 이제 수렴을 한다라고 해서 이제 범위가 되는 걸 찾아야 돼. 원래라면은 1-R분의 R의 범위를 구해야 됩니다. 요 범위를 가지고. 근데 그걸 하기가 쉽지는 않아. 왜냐면 분수가 생기니까 범위에 따라서. 그럼 막 이렇게 뒤집어지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복잡하거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제일 간단합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곱해주면은 얘가 마이너스 2 R 2 3-3R 이렇게 돼가지고 R이 3 이렇게. 맞지? 그러면 이게 지금 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R이 1이랑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R이 3이어야지 요런 답이 나온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1번이 답인 거야. 재수 없으면 5번까지 풀어야 됩니다. 1번으로 잘 마무리가 됐는데 근데 계산하는 거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그쵸?
그 다음에 숙제는 어디까지 할래? 이번에는 아마 시험 범위가 나왔나 혹시? 아직 안 나왔지? 지금 어디 하고 있는데? 로그 함수 미분법 하고 있다고? 전 지수함. 오케이, 그럼 미분법 일단 하고 있고, 보통은 너네가 지금 시험 기간이 조금 길거든? 10월 중순이라서 아마 이해도 함수까지 다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도함수까지라고 말씀했던 그래서 도함수 접선의 방정식까지는 안 들어갈 것 같고 이해도 함수까지 들어갈 것 같으니까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법, 역함수 미분법, 합성함수 미분법, 매개변수 미분법, 이해도 함수까지 이렇게 일단 나갈 거니까 54초까지 일단은 할 거고, 그러면은 이번에는 어디까지 숙제로 할까요? 한 번 아니면 두 번에 끝냈으면 싶은데 한 방에 끝내기는 힘들 것 같지? 네. 20초까지 적어냈다고? 그러면은 24쪽, 34쪽이니까 한 20페이지 정도? 40 상함수 합성까지, 그러니까 38쪽까지 일단 하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그 다음 숙제는 그냥 끝까지 할게. 맞나? 아 그래, 알았어. 그럼 어디까지 할래? 보자. 한 장, 두 장, 반, 세 장, 네 장, 다섯 장, 반. 34쪽까지? 네. 좀 더 하자. 더셈 정리까지 하자. 아니, 두 장. 생평가 맞나? 하고 막 이번 주에 학술지 발표 듣고 그래서 보고. 알았어. 그럼 34쪽까지 하고 다음 숙제 뭐 그럼 다 하지 뭐. 개념편도 여기까지 일단 하세요. 상학함수 덧셈 정리 전까지. 알겠지? 좀 더 해도 됩니다. 알았지? 좀 더 해도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그냥 사실은 전부 다 풀어라가 아니잖아. 숙제로 풀어라가 아니고 딱 보고 이거 F' 이 얘기하는 거네. F' 2 F' 2 얘기하는 거네. 그럼 이거 미분해서 2 집어넣으면 되는 거네. 아 미분할 수 있으니까 그냥 미분해서 2 집어넣으면 끝나겠다. 안 해도 돼. 계산을 넘어가면 된다고. 그러고 찝찝하면 답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내가 풀이랑 똑같은 풀이를 하고 있으면 계산까지는 할 필요 없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그 정도로 하고 있는 거 맞나? 다 풀고 있긴 해요. 다 풀고 있다고?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하지. 이렇게 하세요. 알았지? 풀 수 있는 건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이런 것도 미분 1에서 미분 가능하대. 그럼 1 집어넣으면은 같고요. 미분에서 1 집어넣으면 같으니까 이것도 계산 안 해도 돼. 그냥 풀이가 딱 떠오르면 안 해도 돼. 알겠지? 실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대. 그러면은 뭐 1 집어넣고 그러면 A, B에 관한 식 하나 나오겠네. 미분에서 1 집어넣고 그럼 A, B에 관한 식 하나 나오겠네. 그러면 A, B 다 찾았네. 마이너스 1 집어넣고 2 집어넣으면 그냥 답 나오는 건 문제 없겠네. 그럼 끝나는 거야. 그럼 그냥 머릿속으로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지 그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안 해도 된다고. 알았지? 해서 상함수까지 해보자. 알았지? 상함수 쓴 까지 공식 빨리 암기하고 이 하고. 알았지? 이렇게 일단은 해봅시다. 최대한 빨리 끝내고 빨리 시험 대비하고 그 기출문제 빨리 들어가게. 오답하는 거 빨리 마무리할 거고. 알았지? 합시다. 자 그러면 지금 오답노트 정리하는 거 해보자.